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70세 김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5년 전 재혼한 아내 박영희 65세가 과일을 깎아주며 자리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온다면서요? 응, 오후에 가야지. 별일 아닐 거야. 성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최근 들어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영희가 일어나 문을 열자 성수의 큰아들 김민호 45세가 들어왔다. 아버지 계세요?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온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성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똑똑한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태도로 나올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인데?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을 작성해야겠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고 성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유언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이가 70이시고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까지 합치면 3억은 넘을 거예요.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영희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다. 민호 씨,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영희 씨도 알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하고요. 성수는 민호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현실감이 느껴졌다. 민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제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로 재산 관리를 영희 씨가 하시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야, 김민호. 성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해요. 법적으로 영희 씨도 상속권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당연히 친자식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 5년 동안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봐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야, 영희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너도 알잖아.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재산은 다른 문제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김민수 42세와 딸 김소영 38세이 함께 들어왔다. 이들의 표정도 진지했다. 아버지, 저희도 왔어요. 성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자식들이 미리 짜고 온 것이었다. 너희들이 다 같이 왔다는 건. 소영이 나서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자식들 같아 보이시겠지만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친구 중에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민수도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는 영희 이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죠. 성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하는 모습이 서글펐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영희야. 성수가 불렀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다. 아버지, 이건 유원장 초안이에요. 법무사와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성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세 자녀가 균등 분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희에게는 생활비 정도의 현금만 남겨두었다. 이게 뭐야? 영희는 내 아내인데. 아버지, 영희 이모는 본인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와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성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너무 잔인해.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30년, 40년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5년 된 새어머니가 다 가져가는 게 맞나요?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영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 영희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갔다. 아버지,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할수록 좋아요. 자식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성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영희가 차를 타며 나와 앉았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영희야. 아니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던 자신에게 영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생각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끼니를 챙겨주고 외로울 때 말상대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자식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볼게. 됐어요. 괜히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그날 저녁 성수는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김성수 환자분. 네, 저예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성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성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오늘 아침 민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길어요. 최소 3개월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식들에게 병 얘기를 하면 유언장 작성을 더 재촉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말해야 했다. 아내니까.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검사 결과 어땠어요?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응. 빨리 해야 한대.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성수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재산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다. 자식들의 말도 맞고 영희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새벽 3시 성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거기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희와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70세에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이었다. 성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부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수야. 돌아보니 오랜 친구 이정환 72세이 걸어오고 있었다. 정환은 성수보다 2살 위로 40년 넘게 사귄 절친한 친구였다. 정환아, 이렇게 일찍. 너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영 좋지 않아.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의 유언장 요구,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영희에 대한 미안함까지. 정환은 조용히 들었다가 말했다. 성수야, 너 정말 모르는구나. 뭘? 정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영희 씨 얘기 말이야.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성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정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수 옆에 앉았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영희 씨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어. 꽤 많이. 빚. 응.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죽으면서 남긴 빚이야. 2억 정도 된다더라. 성수는 말문이 막혔다. 영희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걸 어떻게 말해? 결혼할 때 나 빚쟁이에요 라고 말할 여자가 어디 있어? 정환의 말에 성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영희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너 생각하는 게 맞아. 영희 씨가 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성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수야, 현실을 봐. 너는 강남에 아파트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예금도 많잖아. 완벽한 조건이지. 성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5년간 자신을 돌봐준 영희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졌다. 확실한 거야? 내 친구가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는데 직접 확인한 거야. 영희 씨 이름으로 된 빚이 지금도 남아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수는 걸음이 무거웠다. 영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 들어서자 영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산책. 영희는 성수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성수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영희야, 나한테 숨기고 있는 일 없어.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희는 식기를 내려놓고 성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빚이 있는 거 맞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성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환의 말이 사실이었다. 얼마야? 여보, 얼마냐고. 성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2억, 2억이에요. 성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전 재산과 맞먹는 빚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 빚쟁이예요 라고 말할 수가.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부인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여보를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성수는 영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다. 5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보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어요. 제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혼자서 해결. 2억을 어떻게 혼자서.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누구야? 성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김성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채권추심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영희 씨 계세요? 성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채권추심업자가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영희가 성수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다. 박영희 씨죠.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왔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나가세요. 성수가 막으려 했지만 추심업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나 연체되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이라도 입금해야 해요. 5천만 원? 성수가 놀라 되물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다. 원금 2억의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서 지금 2억 8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5천만 원은 입금하셔야 강제 집행을 미룰 수 있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성수가 대신 대답하자 추심업자는 명함을 두고 갔다. 문을 닫고 나자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바닥에 앉아서 계속 사과했다. 성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심장병 수술, 자식들의 유언장 요구, 그리고 아내의 빚 문제까지. 영희야, 일어나. 성수가 영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성수는 화가 났지만 영희를 내칠 수는 없었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다. 빚이 언제부터였어? 전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때가 8년 전이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보증을 선 빚까지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8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었던 거야? 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성수는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심각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보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부부니까요. 성수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재산으로 영희의 빚을 갚아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크게 줄어든다. 그날 저녁 성수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영희의 빚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갑자기? 민호가 물었다. 성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영희의 빚, 채권 추심업자의 방문, 그리고 5천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는 것까지.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그랬구나. 소영이 중얼거렸다. 뭐가 역시야? 아버지,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재혼할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빚을 갚아줘야지. 5천만 원이라도. 성수의 말에 자식들이 동시에 반발했다.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면 아버지 수술비잖아요. 그래도 영희가 내 아내인데. 아버지. 민호가 강하게 말했다. 영희 씨가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사기까지는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으면 사기죠. 게다가 2억이나 되는 빚이에요. 소영도 거들었다. 아버지, 영희 이모의 빚을 갚아주시면 저희한테 남는 유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어지고요. 성수는 자식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럼 영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혼하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네. 빚은 영희 씨 개인 빚이니까 이혼하면 아버지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성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다. 그때 부엌에서 영희가 나와 말했다. 저 다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야. 아니에요, 여보.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영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혼하겠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3부 마지막 선택. 영희의 이혼 선언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성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제가 여보를 속이고 결혼한 게 사실이에요. 빚이 있다는 걸 숨겼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민호가 나서서 말했다. 영희 씨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네요. 민호야. 성수가 아들을 제지했지만 영희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5년 동안 여보를 돌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처음엔 빚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사랑했어요. 성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희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보, 저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도 있고요. 영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더 이상 성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이모, 이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도 있고.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파산 신청을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혼자서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요. 성수는 영희의 각오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70세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알았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성수와 영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 여보를 위해서라면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본 거야.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아니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보와 함께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성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빚을 갚는 것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설득할 거야. 성수는 결심했다. 영희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채권 추심업체에 전화했다. 5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언제 입금하면 되죠?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수는 돈을 입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여보,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빚 일부 갚았어. 네, 왜요? 제가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성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는 당황했다. 하지만 아이들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은행에서 5천만 원 인출하셨다고 연락 왔는데요. 혹시? 응, 영희 빚 일부 갚았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잊으셨어요? 유언장 작성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버지, 민호야, 내 결정이야. 존중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성수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나 봐. 아니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가족이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야. 영희는 성수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후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모습이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뭐가? 영희 씨 빚을 갚아주시다니요. 저희와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는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민호야, 영희는 내 아내야.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그 빚은 영희 씨 개인 빚이잖아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부부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지금 남은 돈으로는 수술비도 부족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는 잠시 멈췄다. 민호의 말이 맞았다. 5천만 원을 쓴 후로는 수술비가 부족했다. 대출을 받으면 돼. 대출, 아버지 나이에요. 아파트 담보로 하면 되잖아. 민호는 더욱 답답해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남는 유산이 거의 없어져요. 유산 얘기만 하는구나.
성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내가 죽으면 유산 받을 생각만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면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뭐야?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어? 영희가 없었으면 나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됐어. 이제 그만 가. 성수가 돌아서자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민호가 떠난 후 영희가 성수에게 다가왔다. 여보, 저 때문에 가족 사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희야, 가족이 뭔지 알아.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가족이야.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게 가족이야?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나를 돌봐준 너보다 1년에 몇 번도 안 오는 자식들이 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성수의 말에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성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어. 자신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재산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다. 자식들의 말도 맞고 영희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새벽 3시 성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거기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희와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70세에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이었다. 성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부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수야. 돌아보니 오랜 친구 이정환 72세이 걸어오고 있었다. 정환은 성수보다 2살 위로 40년 넘게 사귄 절친한 친구였다. 정환아, 이렇게 일찍. 너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영 좋지 않아.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의 유언장 요구,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영희에 대한 미안함까지. 정환은 조용히 들었다가 말했다. 성수야, 너 정말 모르는구나. 뭘? 정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영희 씨 얘기 말이야.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성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정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수 옆에 앉았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영희 씨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어. 꽤 많이. 빚. 응.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죽으면서 남긴 빚이야. 2억 정도 된다더라. 성수는 말문이 막혔다. 영희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걸 어떻게 말해? 결혼할 때 나 빚쟁이에요 라고 말할 여자가 어디 있어? 정환의 말에 성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영희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너 생각하는 게 맞아. 영희 씨가 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성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수야, 현실을 봐. 너는 강남에 아파트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예금도 많잖아. 완벽한 조건이지.
성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5년간 자신을 돌봐준 영희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졌다. 확실한 거야? 내 친구가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는데 직접 확인한 거야. 영희 씨 이름으로 된 빚이 지금도 남아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수는 걸음이 무거웠다. 영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 들어서자 영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산책. 영희는 성수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성수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영희야, 나한테 숨기고 있는 일 없어.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희는 식기를 내려놓고 성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빚 있는 거 맞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성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환의 말이 사실이었다. 얼마야? 여보, 얼마냐고. 성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2억이에요. 성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전 재산과 맞먹는 빚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 빚쟁이예요 라고 말할 수가.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부인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여보를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성수는 영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다. 5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보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어요. 제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혼자서 해결. 2억을 어떻게 혼자서?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누구야? 성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김성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채권추심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영희 씨 계세요? 성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채권추심업자가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영희가 성수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다. 박영희 씨죠.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왔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나가세요. 성수가 막으려 했지만 추심업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나 연체되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이라도 입금해야 해요. 5천만 원? 성수가 놀라 되물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다. 원금 2억의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서 지금 2억 8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5천만 원은 입금하셔야 강제 집행을 미룰 수 있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성수가 대신 대답하자
추심업자는 명함을 두고 갔다. 문을 닫고 나자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바닥에 앉아서 계속 사과했다. 성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심장병 수술, 자식들의 유언장 요구, 그리고 아내의 빚 문제까지. 영희야, 일어나. 성수가 영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성수는 화가 났지만 영희를 내칠 수는 없었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다. 빚이 언제부터였어? 전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때가 8년 전이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보증을 선 빚까지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8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었던 거야? 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성수는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심각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보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부부니까요. 성수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재산으로 영희의 빚을 갚아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크게 줄어든다. 그날 저녁 성수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영희의 빚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갑자기? 민호가 물었다. 성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영희의 빚, 채권 추심업자의 방문, 그리고 5천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는 것까지.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그랬구나. 소영이 중얼거렸다. 뭐가 역시야? 아버지,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재혼할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빚을 갚아줘야지. 5천만 원이라도. 성수의 말에 자식들이 동시에 반발했다.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면 아버지 수술비잖아요. 그래도 영희가 내 아내인데. 아버지. 민호가 강하게 말했다. 영희 씨가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사기까지는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으면 사기죠. 게다가 2억이나 되는 빚이에요. 소영도 거들었다. 아버지, 영희 이모의 빚을 갚아주시면 저희한테 남는 유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어지고요. 성수는 자식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럼 영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혼하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네. 빚은 영희 씨 개인 빚이니까 이혼하면 아버지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성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다. 그때 부엌에서 영희가 나와 말했다. 저 다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야. 아니에요, 여보.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영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혼하겠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3부 마지막 선택.
영희의 이혼 선언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성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제가 여보를 속이고 결혼한 게 사실이에요. 빚이 있다는 걸 숨겼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민호가 나서서 말했다. 영희 씨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네요. 민호야. 성수가 아들을 제지했지만 영희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5년 동안 여보를 돌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처음엔 빚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사랑했어요. 성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희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보, 저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도 있고요. 영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더 이상 성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이모, 이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도 있고.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파산 신청을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혼자서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요. 성수는 영희의 각오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70세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알았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성수와 영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 여보를 위해서라면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본 거야.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아니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보와 함께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성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빚을 갚는 것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설득할 거야. 성수는 결심했다. 영희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채권 추심업체에 전화했다. 5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언제 입금하면 되죠?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수는 돈을 입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여보,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빚 일부 갚았어. 네, 왜요? 제가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성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는 당황했다. 하지만 아이들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은행에서 5천만 원 인출하셨다고 연락 왔는데요. 혹시, 영희 빚 일부 갚았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잊으셨어요? 유언장 작성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버지, 민호야, 내 결정이야. 존중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성수는 영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나 봐. 아니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가족이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야. 영희는 성수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후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모습이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뭐가? 영희 씨 빚을 갚아주시다니요. 저희와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는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민호야, 영희는 내 아내야.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그 빚은 영희 씨 개인 빚이잖아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부부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지금 남은 돈으로는 수술비도 부족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는 잠시 멈췄다. 민호의 말이 맞았다. 5천만 원을 쓴 후로는 수술비가 부족했다. 대출을 받으면 돼. 대출, 아버지 나이에요. 아파트 담보로 하면 되잖아. 민호는 더욱 답답해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남는 유산이 거의 없어져요. 유산 얘기만 하는구나. 성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내가 죽으면 유산 받을 생각만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면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뭐야?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어? 영희가 없었으면 나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됐어. 이제 그만 가. 성수가 돌아서자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민호가 떠난 후 영희가 성수에게 다가왔다. 여보, 저 때문에 가족 사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희야, 가족이 뭔지 알아.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가족이야. 아니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게 가족이야?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나를 돌봐준 너보다 1년에 몇 번도 안 오는 자식들이 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성수의 말에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성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과의 관계, 수술비 문제, 그리고 영희의 남은 빚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다. 새벽 3시쯤 성수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다. 여보, 여보. 영희가 깨어나 성수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병원에. 영희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성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성수를 보며 영희는 절망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죄책감이 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는 해야 합니다. 영희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요. 민수가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수술비, 입원비, 회복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쓰셔서 수술비가 부족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희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제가 책임질게요. 영희 이모가 어떻게 책임져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 집을 팔겠어요. 자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을 판다고요? 네. 제 집이 1억 정도 할 거예요. 그걸로 여보 수술비 내고 제 빚도 정리할 거예요. 성수가 깨어나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영희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후였다. 영희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수술이 더 중요해요. 그럼 너는 어디서 살 거야?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살겠어요. 성수의 가슴이 아팠다. 70세 나이에 고시원에서 살게 만들 수는 없었다. 안 돼. 집 팔지 마. 이미 계약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만 건강하면 돼요. 그날 자식들이 모두 병실에 있을 때 성수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너희들아, 아빠가 유언장 쓸게.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조건이요? 영희를 평생 돌봐주는 조건이야. 자부 가족의 의미. 성수의 조건부 유언장 제안에 병실은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리려 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힘들게 말했다. 영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야. 어떻게요? 소영이 물었다. 매월 생활비를 주고, 아플 때 병원비도 대주고,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는 거야. 영희가 급히 나서서 말했다. 여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안 돼.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혼자 어떻게 살아? 나이가 몇 살인데? 민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 건가요? 성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다. 매월 200만 원씩.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사람당 월 7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매월 그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싫으면 유산도 없어. 성수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당황했다. 영희가 다시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일자리라도 구해서. 영희야, 70살에 무슨 일자리야? 성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돌볼 테니까. 내가 죽은 후 얘기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수술 전까지는 답을 줘야 해. 자식들이 병실을 나간 후 복도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다. 솔직히 부담스럽긴 해. 매월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이야. 영희 이모가 20년만 더 사신다고 해도 1억 7천만 원이야. 소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하지만 아버지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민호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아버지 재산이 영희 이모 빚 갚고 수술비 내고 나면 2억 정도 남을 거야. 3등분하면 6천만 원 정도씩. 거기서 영희 이모 생활비 부담하면 거의 남는 게 없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소영이 다른 관점에서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희 이모가 5년 동안 아버지 돌봐줬잖아. 그 값어치를 계산해봐. 무슨 말이야? 간병인 고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 5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야. 그렇게 보면 영희 이모도 충분히 기여한 거 아냐? 민호는 누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따지면 맞네. 그리고 아버지 마음도 중요하잖아. 영희 이모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세 남매는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다시 병실로 들어가서 민호가 대표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영희 이모를 돌보겠어요. 성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영희 이모도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명절 때도 함께 지내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영희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소영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모, 저희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고마워요. 민수도 거들었다. 저희가 못다 한 효도를 이모가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수는 자식들이 영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이제 유언장 작성하자. 며칠 후 성수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다. 영희는 수술 당일부터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성수가 처음으로 걸어서 병원 복도를 산책했다. 영희가 옆에서 부축해 주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응, 많이 좋아졌어. 복도 끝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김성수 씨 맞으세요? 성수는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보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영희 씨 딸 박미경이에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미경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돼서 왔어요. 미경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셨어요? 응. 어쩔 수 없었어. 성수는 영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5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희야, 딸이 있었어. 영희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응. 미경이가 있긴 한데 연락을 안 했어. 미경이 성수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정말 신세를 많이 졌네요. 아니에요. 영희가 저를 더 많이 돌봐줬어요. 미경은 어머니와 성수의 관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가 진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집도 팔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성수가 나서서 말했다. 미경 씨, 어머니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은 성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희가 아빠 빚 때문에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아빠와 결혼했는지, 왜 보증을 섰는지.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경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내가 힘든 것도 아는데. 성수는 이 모녀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영희도 자신처럼 자식과의 관계로 상처받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영희의 딸 미경도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미경 씨, 직업이 뭐예요? 성수가 물었다. 간호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그럼 어머니 건강관리는 걱정 없겠네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영희는 딸과 남편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며칠 후 성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갔다. 그런데 퇴원 첫날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호, 민수, 소영이 모두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도 함께였다. 너희들이 다 왜? 아버지 퇴원 기념으로 가족 모임 하려고요. 소영이 밝게 말했다. 영희 이모도 함께요. 성수는 자식들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정말 괜찮아? 물론이죠.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수의 아내도 영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모, 안 그래도 집들이 언제 하실지 궁금했어요. 집들이? 영희가 당황해하자 민호가 설명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집 파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요. 네. 성수와 영희가 동시에 놀랐다. 소영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버지랑 가까워서 왕래하기 편할 거예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이런 걸 어떻게... 이모가 저희 아버지를 5년간 돌봐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성수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준 것에 감동했다.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아버지 수술하시는 동안요. 영희 이모가 병실에서 밤새 간병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소영의 말에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영희의 딸 미경도 함께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식사 후 성수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져서 성수의 말을 들었다. 가족이 뭔지 이번에 알게 됐어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았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성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영희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민호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희도 깨달은 게 많아요. 영희 이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새어머니지만 새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세요. 소영의 말에 영희는 더욱 감동했다. 그날 밤 성수와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성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아이들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영희는 성수의 말뜻을 이해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을 갖게 해줘서. 오부 새로운 시작.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성수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기분이 좋으시나 봐요. 회복 속도가 보통 환자들보다 훨씬 빠르네요. 가족들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요. 성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영희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자식들의 관심이 병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새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왔다. 여보, 아이들이 준비해 준 집 보러 갈까요? 그래, 한번 보자.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작지만 노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저는 여보만 좋으시면. 성수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영희야,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이요? 응. 지난 5년은 서로 숨기는 게 있었잖아.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영희는 성수의 진심을 느꼈다. 네, 좋아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영희의 딸 미경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새 집 축하해요. 미경아, 어떻게 알고? 민호 삼촌이 알려줬어요. 같이 집들이 준비하자고요. 성수는 미경이 자신의 아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흐뭇했다. 미경아,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녁에는 정말로 온 가족이 모여 집들이를 했다. 성수의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영희의 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다. 민호가 건배를 제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다. 분위기가 정말 화목했다. 식사 중에 성수가 말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성수를 바라보았다. 제가 유언장을 다시 쓸 거예요. 자식들의 표정이 약간 긴장했다.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도 정식으로 상속자에 포함시킬 거예요. 4등분으로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도 당연히 상속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정말 괜찮아? 성수가 다시 확인하자 민호가 답했다.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진심이에요. 영희는 또다시 감동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기여한 게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30년, 40년 아버지의 자식이었는데. 성수는 영희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영희야,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 5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날 밤, 성수는 정말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을 4등분해서 자식 3명과 영희가 나누어 갖도록 했다. 다만 영희의 몫에는 조건이 있었다. 절대 도박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생활비로만 사용할 것. 일주일 후 성수는 법무사와 함께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도 받았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성수가 말하자 영희가 손을 잡았다. 여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유언장 따위 필요 없게요. 그럴게.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영희 어머니 집이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1억 3천만 원에요. 정말? 네. 그래서 빚 다 갚고도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성수는 영희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이제 빚 걱정 없어졌어. 영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8년 동안 짓눌렸던 빚의 무게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다. 여보, 이제 정말 새 인생이네요. 그러게. 우리 둘 다 새로 태어난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근처 한정식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여보, 우리 여행 좀 다녀요. 영희가 제안했다. 여행? 네. 그동안 병원비, 빚 걱정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잖아요. 성수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요양도 하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계획이 정해지자 두 사람은 설렜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며칠 후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자식들에게 알렸다. 아버지, 좋은 생각이에요. 많이 쉬고 오세요. 소영이 찬성했다.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좋은 기회예요. 미경도 어머니의 여행을 적극 지지했다. 엄마,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일주일 후 성수와 영희는 제주도로 출발했다. 공항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세에 이런 여행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다. 특히 성산일출봉에서 본 일출은 잊을 수 없었다.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게. 이런 걸 보니까 살만 나는구나. 우리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매년 와자.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병과 빚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성수는 오랫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어릴 때 배웠던 바둑을 다시 두기 시작했고, 영희는 요리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요리를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새로 배운 요리를 해왔다. 여보,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예요. 이탈리아 요리를 언제 배웠어? 요리 교실에서요. 파스타랑 피자 만드는 법 배웠어요. 성수는 영희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네요. 처음 만드는 거라 걱정했어요. 저녁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지금 행복해요? 영희의 질문에 성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70세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육부 예상치 못한 시련.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란이 일었다. 어느 날 아침 성수가 신문을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영희야, 이거 봐. 뭐예요? 영희가 다가와 신문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건설업체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투자자들 피해액 20억 원 추정. 기사에는 영희의 전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여보, 이건 전 남편 회사 얘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기사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최근 검찰이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의 일부가 가족 명의로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희야, 이거 혹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박영희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검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전 남편분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세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 아, 그리고 김성수 씨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저요? 왜요? 부부니까 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성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검찰청에서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영희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성수는 다른 조사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김성수 씨, 부인과 결혼할 때 전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부인이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다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요? 성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숨길 이유도 없었다. 검사는 여러 질문을 던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박영희 씨 전 남편이 횡령한 돈 중 일부가 부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8년 전에 5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요. 성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영희가 살던 집이 횡령 자금으로 산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영희와 다시 만났을 때 영희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너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복잡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이 사용됐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막 찾은 평화가 다시 깨질 위기였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일단은.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더 조사해야 한대.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버지, 혹시 저희한테도 영향이 올까요? 성수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아마 없을 거야. 우리는 관련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제 일로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성수는 영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희가 팔았던 집이 압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압류라고요? 네, 횡령 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라고 판단돼서요. 변호사의 설명에 성수는 당황했다. 그럼 집 판 돈도 돌려줘야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억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면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항소하고 영희 씨가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8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여보, 저 때문에 또 가족들이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수는 영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영희 명의로 팔았던 집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1억 3천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성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내가 돈을 낼게. 안 돼요. 그러면 여보, 재산이.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성수는 자신의 예금에서 1억 3천만 원을 인출해서 국가에 반환했다. 그러자 남은 재산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셨어요? 민호가 항의했다. 상의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결국은 내야 하는 돈이야. 하지만 아버지, 재산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소영도 걱정스럽게 말했다. 성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요? 가족을 지키는 거야. 성수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영희는 성수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일로. 영희야,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부부야. 부부는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픈 거야. 영희는 성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기는 우리가 남이야?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영희에게 검찰 소환 통지서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뭔가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추가 증거가 발견되어서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소라고요? 네, 횡령 공범 혐의로요. 성수는 충격을 받았다. 영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성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여보, 만약 제가 감옥에 가게 되면 이혼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여보 명예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성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성수를 바라보았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7부 진실의 피. 영희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성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제가 변호사비까지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한 거야. 성수는 영희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이 상당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첫 변호사 미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영희 씨, 혹시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상한 말이요? 예를 들어 돈을 숨겨뒀다든지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한다든지.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그런 게 있었긴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끌어들였다고 하셨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른 얘기도 하셨나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혹시 남편분이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는 사건 파일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영희 씨 통장으로 들어온 5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출금됐어요. 보통 돈을 숨기려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누군가 영희 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고 영희 씨는 그냥 이용.